10년 넘게 소아과 진료를 해온 김모 원장. 김 원장은 2년 전 간판을 피부과로 바꿔 달았습니다. 소아과 진료로 도저히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생 2만 원 또 뭐 600원, 900원 그래야 슈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일단 치료를 하죠. 이 같은 변화는 소아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미 유행이 됐습니다. 돈이 되는 미용이나 통증 클리닉 등으로 진료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선생님들 과 다 많이 바꾸세요. 실제로 제가 있는 안산에만 해도 서너 분이 계세요. 이게 1년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아과는 660여 곳에 달합니다. 저출생으로 아이는 줄고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으로 지정되면서 수입원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남은 소아과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수십 명씩 몰립니다. 어린이집 가기 전이랑 하원하고 난 다음에 항상 애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휴가 내고 올 시간에 온 거예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집단으로 소아과를 아예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료 과목을 아예 바꿀 수 있게 의사들을 재교육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더 이상은 아이들 건강을 돌봐주지 못하게 되어서 한없이 미안하다라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생아실과 소아중환자실의 입원료를 올리고 입원한 소아 환자의 가산료를 인상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아과 의사들은 진료비를 지금보다 4배 이상 올려야 한다면서 정부 대책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필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소아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당직 근무할 소아과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벌써 2달째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요. 최대한 교수님들하고 다 당직 서다가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서울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도 소아 환자는 외상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전문의 채용을 하려고 해도 오시는 분이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종합병원 소아과의 상황은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정원은 207명. 하지만 지원자는 33명으로 15.9%에 그쳤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도 서울 아산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달. 심지어 세브란스 병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내년에 소아과 진료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체계 붕괴와 진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5분, 20분이 넘어가면 열성경련 때문에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30분이 넘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으로 소아 환자가 줄고 있고 성인 환자보다 진료가 더 까다롭고 힘든 데 비해 진료 수입은 낮다는 겁니다. 전문의 취득을 하더라도 예전만큼 개원하기도 어렵고 큰 병원에서 많이 채용을 해주는가 하면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부족하고. 의료계는 진료 붕괴를 막으려면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 의료 종합대책 초안에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일할 사람을 채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후 진료가 막 시작된 소아과 대기실.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집 근처엔 소아과가 없어 멀리까지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아과가 없어요. 하나도. 급할 때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낮이든 아침에 빨리 보고 싶을 때 못 보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죠. 2017년 3,308곳이었던 동네 소아과 병원은 지난해 3,247곳으로 61곳 줄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환자가 줄어 폐업한 겁니다. 동네 병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지원자가 없어 지난해 정원의 27%만 찼습니다. 이제 의대를 졸업해도 소아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2차례 필수 의료 대책을 발표했던 정부는 소아 의료 정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를 현재 10곳에서 4곳 더 늘리고 종합병원 평가에 소아과 인력과 병상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달빛 어린이병원을 더 늘리고 24시간 전화 상담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4개소인 달빛 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서 하지만 현재 서울에 지정돼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4곳조차도 전문의가 밤 11시까지 진료를 하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환자는 40% 정도 줄었는데 의료 수가는 10년째 그대로다 보니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본 운영비가 보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 평일 야간 진료를 줄이신 케이스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또 전문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부족한 소아과 의사를 늘릴 방안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역시 인구 감소,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리포트한 이준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벌써 3번째 대책인데요. 네. 이걸로 소아의료 공백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대책에는 인력 충원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병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이 전공의 지원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도만 담겼는데요. 간접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데 전문 의료기관 지정하고 수가를 더 주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찾아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도 소아과 전공의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자,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은 정부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뭐 공감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사들과의 협의가 좀 순탄치 않은가 보죠? 네, 올 들어 정부와 의협이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과 그 의사면허 박탈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의대생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 소아과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 늘어난 만큼 그 사람들이 소아과를 지원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그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인기 진료과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한데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대생이 늘어나도 현장에 투입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장의 해결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역시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수가 인상 등을 등을 통해서 보상을 더 해주겠다 의료진들한테 이런 방안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 인상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앞서 필수 의료 대책 때도 그랬지만 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를 더 줘서 의사들에게 결국에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단 수가를 올리는 만큼 그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들의 그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수가를 올려줘도 이 큰 병원들에서는 지금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소아과 같은 그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를 많이 뽑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병원들에게 돈만 더 주는 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큰 병원들이 소아과 의사를 더 고용하도록 어떤 비율을 정한다던가 그렇게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